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죠? 다들 올해는 진짜 뺀다 하면서 닭가슴살도 사고 헬스장 등록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똑같이 잘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이 식단과 운동을 따라 했는데 누군가는 바로 첫 주부터 체지방이 쭉쭉 빠지는 반면 누군가는 한 달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좀 억울하죠. 살 빼는 거는 노력만 하면은 다 공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이어트가 이렇게도 불평등한 이유는 살이 빠지는 프로세스가 우리 몸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몸속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는 이 빵빵하게 세팅되어 있는 대기업 햇섭 공장인데 또 누군가는 녹이 잔뜩 끼어 있는 오래된 공장인 거예요. 심지어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멈춰 있고. 이게 바로 대사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없애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대사 공장이 돌아가야 해요. 운동과 식단은 결국 이것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멈추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재료를 잘 넣어줘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나의 대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멈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칼로리를 너무 줄이거나 과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 유명한 사례가 바로 미네소타의 기아 실험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였더니 피실험자들의 기초대사량이 단순히 체중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몸이 생존을 위해서 심박수를 낮추고 또 체온을 내리면서 에너지 소비를 강제로 셧다운 시킨 것이죠. 이런 적응적 대사 저하를 겪게 되면 혈중의 레핀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고 뇌에서는 야, 에너지 절대 쓰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 대사 공장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이번 달까지만 열심히 먹고 새해 되면 바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대부분 많은 우리 젤린이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땡 하고 바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지난달 먹은 것들이 쌓이면 우리 몸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지방 고당 식사를 계속하면 미토콘드리아의 베타 산화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태우기 위한 기본 부품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지방 공장이 이 부품이 녹슬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운동을 하려고 해도 공장이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대사의 정체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운동을 시키다 보면 살이 잘 안 빠지는 회원님들의 경우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던 이 생활 습관을 장기간 유지했을 확률이 크더라고요. 즉, 그동안의 업보는 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번 주까지만 먹고 이번 여행까지만 먹고 라는 마인드예요. 그럼 또 그만큼 안 빠질 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연료도 문제예요. 특히 산패된 저품질의 기름은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요. 즉, 기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해요. 산패된 저품질 기름은 보통 외식이나 배달로 먹는 튀김류, 기름을 사용하는 볶음 요리 등등에서 섭취하게 되고요. 과자나 시리얼, 즉석 식품이나 냉동식품,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에도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는 제조 후에 유통 보관 기간 동안 산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 열을 가하거나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위험한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실온에 놓고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 분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쓰게 만들고 지방이 더욱 저장되는 것까지 억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정말 중요한 이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결국 노년이 되면 75%까지도 감소한다고 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딱 나이살 찌는 것 같다 하는 그 나이살이 이 성장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뭔가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내 몸이 쌩쌩하게 돌아가면서 지방을 태울 준비가 완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 가동 중단 버튼이 좀 눌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의 대사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볼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 꼭 세어보세요. 첫 번째, 치팅 후에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는데 한 3일 이상이 걸리는가? 주말에 외식 한번 했다고 월요일에 체중이 금요일까지 안 내려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여러분들의 이 회복 탄력성이 무너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몸은 과식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오르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우리가 살 뺄 때 항상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놈의 항상성, 이것 때문에 살을 빼기가 힘들다면서. 그런데요, 항상성은 몇 번의 과식 실수로는 살이 찌기 어렵게 방어하는 역할도 해줘요. 하지만 대사 시스템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능 자체도 꺼져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들어온 음식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게 됩니다. 하루 과식을 해서 체중이 올라갔는데 다음 주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큰 증거예요. 두 번째, 운동 중반 이후에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힘이 든가? 운동 시작 후에 한 20분 정도가 지나면 숨이 가빠지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 편안해지면서 에너지가 좀 샘솟는 구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걸 세컨드 윈드라고 해요. 운동 시작 후에 첫 구간에는 빠른 탄수화물 위주로 에너지를 쓰다가 이 지방 공장이 어느 정도 예열되는 순간 지방도 함께 안정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호흡도 안정되면서 땀도 좀 나고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특히 이 구간에서는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이 스위칭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은 계속 포도당만 찾게 되는데 혈당이 떨어지게 되니까 운동 내내 무력감, 어지러움,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거죠. 지방은 가득 쌓여 있는데 꺼내 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같은 1시간을 운동해도 실제로 사용된 지방 칼로리는 훨씬 더 적어서 운동의 효율이 떨어지고 운동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 유독 추위를 타고 운동 중에도 몸이 데워지지 않는지. 손발이 차가운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해도 체온 반응이 너무 늦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대사 시스템이 망가진 경우 워밍업이 유독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남들은 10분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데 한참을 뛰거나 움직여도 몸이 데워지지 않고 땀이 잘 나지 않는 경우죠. 운동 시에 근육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체온이 상승되는데요. 근육 안에서 이런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특히 이 워밍업 단계에서 몸이 잘 데워지지 않을 거예요. 또 평소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것 또한 에너지를 열로 전환하는 대사 회로가 좀 둔화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후에 극심한 식곤증이나 가짜 허기가 있는가? 밥을 먹고 나면 유독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분명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한두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달달구리가 생각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식곤증과 가짜 허기는 혈당 문제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사의 사용장애의 신호입니다. 식후 에너지를 사용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저장 쪽으로만 보내는 시스템의 이상이라는 증거예요. 결국 이 식곤증과 가짜 허기는 우리 몸이 나는 지금 지방을 태울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빨리 설탕 좀 더 줘!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의지로만 조절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다섯 번째, 근육통이 이틀 이상 오래 가는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통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기간이 문제입니다. 가벼운 운동에도 근육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이틀이 지나도 몸이 계속 무겁고 천근만근이라면 대사 시스템의 복구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대사 시스템 속에서는 운동 후에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도 공급하고 단백질 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보통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통증이 없어져요. 반면 대사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간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합성과 복구 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증이 오래 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면 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망가질 수 있고,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체중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어요 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만약에 이 신호들이 내 이야기라면 무작정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계획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안 빠지면 속상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에는 망가진 대사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리고 이런 대사 스위치를 좀 강제적으로 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JJ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